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주식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어떻게 깡통을 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도 하는 이유도 주식 투자하는 초보분들이나 뭐 아직 그 노하우가 익숙하지 않은 뭐 한 3년 이내의 분들한테 제가 깡통을 차면서 겪었던 부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부분 유튜버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이제 어떡하나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그 제 경험과 또 그런 걸 어떻게 학습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미리 좀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뭐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 많은 초보분들은 자기가 겪기 전에는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렇기 때문에 한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초보분들은 똑같은 그 되돌이표처럼 그런 그 경험을 해요. 반복을 해요. 그런 시행착오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직접 체험해봐야지, 아, 이게 그래서 이랬구나 하고 이제 또 본인이 또 다른 초보한테 또 막 그 얘기를 하죠. 자, 제가 98년도에 처음으로 그 주식 한 게 바로 이 솔본이라는 회사입니다. 솔본. 네, 처음으로 이제 이게 처음이라기보다는 저한테 이게 고통을 안겨준 종목이 이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이게 세롬 기술이라는 업체였어요. 세롬 기술. 네. 9년도 그때쯤에 아마 이게 그 미국 닷컴 주가 아주 엄청 상승했죠.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닷컴 주도 그러니까 정보통신 IT 쪽 종목들도 엄청 미친 듯이 상승했어요. 지금은 그 규제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 이 당시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뭐 10일 내지 심지어는 한 2주 정도 연속으로 상한가 가는 종목이 나올 정도로 아주 이게 IT 종목 쪽이 핫했던 시기였어요. 이 제가 샀던 이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도 이제 99년도에 아마 상장을 새로 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가격이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070원이었어요. 1070원. 2008년 2000 중간에 보이죠? 파란색. 2008년 11월 17일 날 1070원이었고 이게 이제 제가 뛰어들던 99년 요때쯤에는 3000 이게 어, 한 3,0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닷컴주, 소위 닷컴주 IT 정보통신주들이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막 뭐 일주일 연속 상한가는 기본이었어요.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이거 그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대박 났죠. 근데 사람 심리가 3,000원짜리가 3만 원까지만 올라도 10배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왜 10배 올랐거든요. 10배. 이제 떨어질 것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사 3,000원부터 15만 6천원까지 갔어요. 2000년 2월 28일 날. 예, 고점이. 설사 이때까지 간다 치더라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3,000원부터 15만 6천원까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 이게 진짜 어디 뭐 자기가 이 주식 시장을 볼 수 없는 주식을 접었던 아주 외국에 한 1, 2년 갔다 오지 않는 한은 이렇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대부분 한 3천원짜리가 한 3만 원, 5만 원만 돼도 아주 뭐 15배 올랐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렸겠죠, 대부분. 그리고 여기서 또 사는 사람이 뛰어들고. 자,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미친 듯이 오르는 여러 가지 닷컴주 중에서 이 종목을 선택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그래갖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 다른 종목에 투자하다가 그때 아마 다른 종목에 투자하다가 또는 지금처럼 새로 뛰어드는 그러니까 이 닷컴 막 그렇잖아요. 그죠? 막 일주일 상한가 가고 이러는데 막 10일 상한가 가고 이러는데 10일 상한가 가면 몇 배인지 아세요, 여러분? 막 상상을 초월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누가 막 그렇게 10일 상한가 가가지고 떼돈 벌었다 그러는데 누군들 여기 호기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때 뛰어들었죠. 98년도, 99년도 이때. 자, 종잣돈은 제가 한미은행이라는데 이제 한 2, 3년 동안 그 비정기 적금을 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기적으로 생기는 뭐 푼돈들을 모아서 한 2, 3년 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깼어요. 그 적금이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은행 적금 금리가 한 20% 됐었거든요. 깨고 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이제 여기다 털어넣었죠.
제가 이제 이때 언제 샀냐면 이 종목이 음, 거의 한 10만 원 넘어섰을 때 샀어요. 10만 원 넘었을 때 한 사가지고 이게 이제 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15만 6천까지 올랐죠. 15만 6천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또 닷컴 그 버블이 꺼지면서 미국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초보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원금에 대한 부분. 근데 사실은 제가 9만 원대 샀잖아요. 근데 이게 15만 6천까지 올랐잖아요. 6,500원. 근데 제 머릿속에는 이 9만 원이 원금이 아니고 이 15, 고점 있죠, 고점. 지금도 아마 똑같을 거야. 그 초보들이나 조금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15만 6천 원 최고점이 내 원금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랬죠. 초보였으니까, 왕초보였으니까. 그래, 이게 이제 뭐 한 14만 원 막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는데, 이게 제 산 원금이 왔을 때도 저는, 이 당시에 제가 초보여가지고, 뭐 인터넷도 없고, 이 당시에는 그 책을 사가지고 주식 기법, 또 기술적 투자 기법 있잖아요. 뭐 그래프 나오고, 뭐 음봉이 어떻고, 캔들이 어떻고, 뭐 양봉이 어떻고, 11선, 뭐 15일선, 60일선, 뭐 이평선 이런 거, 그런 거 공부하면은 주식을 잘할 줄 알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갖고 그런 책을 서점에서 엄청 사가지고 저기 종로에 있는 영풍문고에서 엄청 사가지고 엄청 밤새도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뭐 파동도 있고 막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주식이. 그런 게 이제 있어하고 이게 이제 어 15만 60까지 올라다가 14만 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걸 원래 이렇게 기복이 있다고 그래요, 책에는. 그래서 이제 상승하는 종목은 고점 찍고 조금 내려와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더 치고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상승한다 이런. 그래서 저는 14만 원 왔을 때 이게 15만 6천 원 다시 갈 줄 알았죠. 그래 안 팔았죠. 안 팔았는데 웬걸 급락 직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순식간에 보세요. 99년도부터 이때가 99년도예요. 출발 급등하기 시작하기 직전이. 이때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뭐 한 이게 가격이 안 나오나? 뭐 한 15,000원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여기서부터 이제 요 급등 15만 6천까지 찍었다가 다시 이 가격대가 돌아오는 게 뭐 불과 1년도 안 돼요. 한 1년쯤 되는 것 같아요. 1년. 99년 8월부터 2000년 10월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사이에 한 3, 4천 원 하던 주식이 15만 6천 원까지 갔다가 다시 3, 4천 원대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팔았냐 하면은 이게 이제 내려오면서 계단식으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저는 4만 원대 팔았어요. 4만 원대. 그러니까 9만 원대 사가지고 4만 원대 팔은 거죠. 근데 이 원금에 대한 손실이 너무나 막 자꾸 뇌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때 한글과 컴퓨터 한컴을 또 샀어요, 새로. 그것도 맨 닷컴주예요, IT 버블주. 그거 사서 이 9만 원에 사가지고 4만 원에 팔고 그 나머지 잔금을 가지고 또 샀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그 책에서 제가 보고 배운 거, 책에서 본 뭐 기술적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주식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으니까 그것만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제 또 그거 투자해가지고 또 까먹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금의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뭐 한 2, 3년 동안 모은 돈 다 날렸죠. 짧은 시간에. 한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예? 그래서 뭐 시금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끙끙 앓으니까 이제 뭐 식구들이 왜 그러냐 이래갖고 어디 아픈 것 같지도 않고 어디 중병 걸린 것 같지도 않고 어디 뭐 끙끙 옆에서 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사실대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뭐 하여간 이제 그 나머지 종잣돈 10% 남아있는 거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좀 바꿨어요, 습관을. 근데 그 바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때가 언제냐면 2001년쯤 돼요. 2001년부터 제가 2000
한 6, 7년? 요때까지 소위 단타들, 아니면 초보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마인드를 컨트롤 못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원금이 없었으니까, 크게 할래도 할 수가 없었죠. 저는 이제 빚 같은 거는 낼 생각 자체가 안 했고, 대출이나 이런 건. 그때는 주식, 론 이런 건 있지도 않았죠, 사실은. 이때는. 지금처럼 이런 게 있지도 않고, 미수는 있었지만, 이런 게, 무슨 주식 대출,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사람들이 막 은행 대출하고, 아니면, 친인척한테 빌리고 이래갖고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그 돈으로 이제 다시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꾸는 기간에만 한 5년 정도, 6년 정도 걸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부터 그 원금 가지고 정말로 주식 초보자들이 갖고 있는 그 허황된 기대감, 이런 거 싹 버렸어요. 그리고 조금씩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번다는 으뜸한 생각으로 그냥 꾸준히 조금씩 하고 이제 재산을 조금씩 불려나갔죠. 그 자산을. 예, 그러니까 저는 이때부터 바뀐 게 뭐냐면은 큰 거 한 방, 짧은 시간에 고수익, 이거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초보들이. 그러니까 초보들이 그렇게 버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따라해도 안 돼요. 그거는 잘 아실 거예요. 똑같이 따라한다고 똑같이 되면은 소위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공이라는 게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래 해오면서 몸에서 몸이 습득하게 하는 그 과정이 없이는 지금 소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작은 돈으로 크게 번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건 아니거든요. 다 얘기 들어보면은 다 처음에 한두 번씩은 다 쪽박 찼던 사람들이에요. 박살 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잘못된 습관을.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은 조금씩 돈을 다시 이제 벌기 시작하는 거, 쪽박 한번 찼다가 다시 벌기 시작하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평생 가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십 년을 해도 여전히 돈을 못 법니다. 근데 알면서도 못 벌어요. 그게 왜냐면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런 데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주식은 심리입니다. 심리.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책에 나온 기술적 투자 이런 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달라서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엄청 속도 빨라가지고 초단타로 이렇게 할 수는 있나 보더라고요. 어쨌거나.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이제 좀 통하지 않았었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이때부터 이제 꾸준히, 저는 이제 스노우볼, 이렇게 원금을 가지고 계속 늘리는 그런 투자자는 아니고, 이 돈에서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주식 투자 금액이 크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수익이 큰 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게 이제 투자 원금이 클 때 수익도 크게 나는 거는 정말 자기가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승률을 높였을 때, 그때나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주식 투자 한 3년 이내는 초보입니다, 초보. 많이 아는 것 같죠? 처음에는 주식 기본 용어도 모르고, 계좌 트는 법도 모르고, 그는 뛰어든지 한두 달 된 사람이 초보가 아니라 한 3년이 지나도 초보예요. 근데 3년 정도, 사람이 한 1년 정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굉장히 잘 아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이게 한 20년, 23년 해봤지만 절대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예, 여전히 초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걸 팔고 이걸 다시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이 종목을 한 몇 년 지나서 제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 종목 내가 4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 얼마일까 하고만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그 새로운 기술 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여기저기 막 찾아보니까 이 솔본이라는 업체로 변했더라고요. 그 회사명을 변경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가 이제 제가 1999년, 2000년 요 사이입니다. 3,000원 요때 왔을 때. 자, 지금 2020년도죠. 2000년. 자, 2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업체 주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더 낮아요. 그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뭘 말해요? 물가 상승률만 고려해도 최소한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만 고려해도 최소한 이 가격은 이 업체가 얼마나
그 가치가 없는 회사인지 드러나잖아요. 뭐 솔벌한테 미안하지만 이 그래프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때보다 지금 20년 전보다 지금 주가가 더 바닥이에요. 더 바닥. 이게 뭐 중간에 액면 분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뭐 예, 일단 이게 여기서 바닥에서 계속 기는데 2000년 초반부터 예,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격이 같다고 해서 이때랑 똑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는 주가를 반영하잖아요. 여기 똑같으면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률만 감안해도 이거 엄청나게 많이 다운된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15만 6천까지 갔으니 이거 참 여러분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주가에 100%는 아니지만 인생 대박 한 방 큰 거 한 방 이런 거 없습니다. 그 기대하지 마세요. 그 운이 좋아서 딱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이건 내가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주식을 잘해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몇 프로 어떤 고수들이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몇 프로 뭐 500만 원 가지고 뭐 2억 만들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초보들이 아무리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그렇게 안 돼요.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겪어왔던 내공이 그 경험치가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은 아주 베테랑 한 1, 20년 된 전문가가 초보한테 가르쳐주면 초보가 똑같이 맛을 내고 막 이거 만약에 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 전문가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주식에도 또 중요한 걸 좀 몇 가지 체크를 해드린다면은 일단 욕심 버리세요. 욕심. 자, 큰 거 한 방 뭐 10% 20% 수익 이거보다도 2, 30%막 100% 수익 이거 기대하지 마시고 차라리 10%씩 10번을 먹으세요. 그게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잖아요. 10%씩 10번 먹는 거나 100%한 방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나. 근데 100% 한 방 먹으려고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원금이 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거는 그러니까 100만 원씩 뭐 이렇게 작은 걸 할 수 있는 거는 까먹어도 그렇게 큰 타격이었는데 큰 돈을 넣어가지고 큰 거 한 방 노리다가 반대로 돼버리면 엄청 까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돈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큰 뭐랄까 짧고 굵게 한 방 큰 거 노리려다가 반대로 까여가지고 이제 완전 개털털이 되는 빈털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보들이 왜 뛰어들어요? 저도 이때 그 뛰어든 이유가 뭐냐면은 주변에서 뭐 이 닷컴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뭐 일주일 지나고 나면 막 10배 벌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매일 그러니까 이때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시초가부터 점상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초가부터 점상에 가 있는 게 7번 내지 10번 막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살려고 해도 못 사요. 그러니까 점상이 한번 이틀 정도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 분위기가 무조건 점상이었어요. 한 일주일. 그러니까 점상이 언제 가느냐의 경쟁이었죠. 점상 그 상승이 언제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아침에 시초가에서 점상에 쳐버리면은 매물도 안 나오죠. 그냥 매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점상 가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15만 6천까지 가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에.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해서 뭔 말이에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도 점하로 시초가에 점하예요. 그러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푹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물량이 좀 풀리면 이때 할 수 없이 이때 팔고 내려올 때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다 내려와서 파는 거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지금은 어림도 없죠. 막 일주일 내내 막 점상 시초가 점상에 막 그러니 저도 이때 뛰어드는 것이고 지금 또 딱 그래요.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초보분들이 뛰어드는데 뛰어들어가지고 뭐 요즘에 또 유튜브 막 발달해가지고 유튜브 보면 뭐 많잖아요. 뭐 얼마 가지고 얼마 벌었다. 뭐 단기간에 얼마 고수익 내는 방법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쪽박 찹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거 장담할게요. 자, 근데 이제 뭐 사람이 뭐 주식 투자하는 게 다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 내가 뭐 주식에 뭐 은행 이자 보려고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돈 많이 벌려고 왔지.
남의 돈 먹는 거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돈 많이 벌려고 온 건 맞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은 10%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뭐예요? 나머지 70%는 돈을 벌기 싫어서 손해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란 거예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예, 그거 명심해 두세요. 욕심 버리고, 예. 그리고 자기 심리 컨트롤 하세요. 심리 컨트롤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죽었다 깨어나면 안 돼요. 심리 컨트롤 하는 게 뭐냐면 머리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우스 클릭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심리, 이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매도해야 되면 매도해야지 생각을 계속 하면서도 손가락은 매도가 안 눌러져요. 왜냐하면 이 주가 차트상에 보이는 거는 자기 원금이 지금 까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팔아야 되는데 이면서 이 손가락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매도창이. 팔아야 되는데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손가락을 눌러 파세요. 그거 못하면은 그게 마인드 컨트롤인데 그거 못하면은 돈 벌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상승할 때 하고 하락할 때가 달라요. 상승할 때는 사람이 한 10% 정도 제가 목표가를 10% 플러스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 오르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뭐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급등락주가 있긴 하지만 뭐 동전주 같은 것들이 웬만한 종목들은 10% 오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르다가 이게 좀 뭐 횡보를 해요. 한 7% 오르다가 횡보해요. 그럼 10%까지 못 기다려요.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한 7%만 먹고 클릭을 해버려요. 근데 하락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하락할 때는 한 7% 떨어지면은 다시 오르겠지. 그러니까 원금이 까였잖아요, 7%. 그러면 다시 오르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클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0% 떨어지고 20% 떨어지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 원금이 까인 게 눈에 보여요. 그게 자꾸 머릿속에 맴맴 돌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손가락은 그 매도가 클릭이 안 눌러준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자, 먹을 때는 7% 먹고 손해볼 때는 20, 30% 손해보고 이러면 평생 가도 수익이 안 나죠. 그죠? 그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진짜 잘해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물론 기술적 분석 중요합니다. 뭐 그걸로 이제 하루하루 좀 이렇게 단타 치는, 그러니까 장중에 계속 모든 종목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장중에 단타 치는 분들도 분명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뭐 수익을 계속 누적 수익을 높여가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공이 없으면 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투자한 종목과 관련된 모든 주변에 둘러싼 모든 정보들이 하나로 잽싸게 빨리 뭉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서 빨리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 하다가 보면 이게 후루룩 내려가고 후루룩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제 내공이 쌓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작고, 그러니까 작은 수익을 자주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세요. 자,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그게 누적이 됩니다. 그 수익들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저를 비롯해가지고 주식 좀 한 사람, 경험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초보들 위해서 초보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조언해 주는 것을 그냥 내가 지금 그걸 실제로 겪지 않았다고 해서 허투루 듣지 말고 자기가 그 간접적인 간접적인 경험이라 생각하고 그 염두에 두고 아마 따라하시면 그 말을 좀 이렇게 신중히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담 드릴게요. 제가 이날 뭐 저도 이제 이따 10% 남은 원금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누적을 해가지고 하고 한 20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갖고 뭐 하여튼 뭐 좀 손해는 안 보고 누적 수익률이 계산 안 해봤지만 꽤 클 겁니다. 클 거라고 생각해요. 원금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은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 어떻게 깡통을 찾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해가지고 요즘 또 보면 이런 급등락주들이 많아요. 이 급등락주 이런 주들이 짧은 시간에 급등락하는 주들이 이런 거들은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기술적으로만 움직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억지 오르거나 하면은 이거는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거의 100% 추격 매수 개미 초보 투자자들이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그쯤에서 딱 대형 물량 던지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개미들이 초보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물리는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맨날 하는 말,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른다.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좀 도움이 되라고, 오늘 장도 안 열리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같이 공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